이양 및 채식 밀도 낮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중만 생종을 기준으로 해서 이양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5월 20일에서 6월 5일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적 일수는 5월 28일입니다. 이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고품질 쌀이 나오기 위해서는 벼가 이삭이 쭉 빠져나오고 출수라고 합니다. 출수되고 나서 40일간 등숙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온도가 21.5도를 유지할 때 가장 좋은 쌀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줄어들고 염분 비율도 높아지고 미질도 향상되는 수치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기상을 통계를 잡으면 8월 14일에서 21일에 출수될 때가 가장 좋은 밥맛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출수가 돼야 되는데요. 애석하게도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양을 너무 빨리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늦춰서 이렇게 이양을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은 적정 본수와 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예전에 70주, 80주씩 심었었는데 요즘은 평당 60주에서 70주, 50주까지도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널찍널찍 심어주는 게 좋고, 특히 도복의 위험성이 큰 품종에 대해서는 더 넓게 심는 것이 도복에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당 3 내지 4본을 이렇게 심는 것이 쌀 수량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당 3, 4본을 심으려면 이양기가 알아서 심는 게 아니고요. 모 자체를 통통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파종량을 줄여야 130에서 150g 정도 파종량을 줄여서 건묘를 잘 육성을 해야 모가 통통해서 3, 4본 정도 이렇게 모심을 낮춰서 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양 적정 식부 깊이는 2 내지 3cm로 하시면 되겠고요. 시비와 잡초,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질소질 성분 기준으로 해서 고품질 쌀 생산 기준은 9kg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주로 이제 밑거름과 분월비, 새끼칠거름, 그 다음에 추비, 이삭거름을 주게 되는데요. 요즘은 새끼칠거름을 생략을 합니다. 생력화 관계도 있고요. 비료 소모량을 좀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맞춤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300평당 30kg 기준, 마지기당 한 포. 그 다음에 이삭거름은 이삭이 나오기 보통 25일 전에 주는데요. 이삭거름은 마지기당 반포, 300평당 15kg를 기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완효성 비료 등 요즘 아주 다양한 비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를 쓰실 때는 질소 투입량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양과 동시에 측조 시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료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비량의 20-30%는 줄여서 측조 시비를 하셔야 되고, 토양 검정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시비 처방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소가 보비 재배와 배로 줬을 때의 차이입니다. 상광별을 갖고 실험한 결과인데요. 비료를 배로 준다고 해서 수량이 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량은 다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슬에도 엎칠 정도로 도복이 되더라, 이런 결과죠.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질소 성분 기준에서 9kg, 한쪽은 배인 18kg를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기후변화도 심한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농사 짓는 게 좋습니다. 그 몇 킬로 더 먹자고 비료를 2배, 3배 줘봤자 이런 도복 피해가 뒤따르고 미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인데요. 일반 품종 같은 경우는 이삭이 막 생길 때
이삭이 1mm 정도 생길 때, 즉 출수 25일 전에 주시는 것이 좋고요. 상광벼라든지 수중형 품종, 아까 말씀드린 신동진벼, 소비벼 이런 품종들은 출수 15일 전에 이삭이 1.5cm 정도, 손톱 크기 정도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 생겼을 때 주시는 것이 적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복에 약한 품종을 25일경에 이삭거름을 주시게 되면 이삭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4, 5절간의 그 절간 신장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비료가 들어가야 되면 절간이 4, 5절간이 쭉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꺾여서 도복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잡초 방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후기 경육 처리제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합하게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벤타존 MCPA라는 후기 경협 처리제가 있는데 얘는 유수 형성기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또 도생 중에도 사용을 않게 됐습니다. 이때는 사용을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 4, 5다. 이것을 좀 지켜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균일한 썰해질로 논이 고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 시기를 잘 지켜야 잡초가 2학기, 3학기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제초제를 저도 안 듣기 때문에 적기에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양 깊이를 너무 깊게 심거나 얕게 심으면 약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내지 3cm, 그 다음에 물 깊이는 4 내지 5cm 정도, 그 다음에 담수 기간은 5, 6일 이상 이렇게 담수 관리를 해야 제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초제가 주로 이제 민원도 많고 피해도 많이 나는데요. 모래땅이나 물빠짐이 심한 곳은 약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가 연약했던가 또는 담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도 역시 이제 약해가 나올 수 있고요. 이상 고온 이럴 때도 약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벼가 논물에 잠겼을 때 이럴 때도 약해가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간혹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약을 착각해서 이렇게 전문 이렇게 희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멸제를 쓴다든지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주시기 전에는 꼭 한번 확인하시고 가족한테도 한번 이렇게 같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약을 희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유색벼나 찰벼, 통일계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해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는데요. 벤즈비사이클론이라든지 메스트리온 또는 테플트리온 같은 약제에 대해서는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나 상담소 직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또 그 시기에 많은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병해충 방제인데요. 병해충은 주로 요즘은 약을 많이 안 씁니다. 기본 방제를 2번 내지 3번 정도 이걸로 이제 끝내는데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양 전에 육묘 상자에 우리가 기본 방제로 상자 처리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답에서 5월, 6월 중에 애멸고가 많이 날라왔다든지 또는 벼 물바구미가 국소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보완적으로 약을 쓰시면 되겠고요. 7월 말 8월 상순경 이때가 이제 기본 방제인데 이때는 종합 방제라고 합니다. 종합적인 방제인데요. 이것은 어려우셔도 한 번 정도는 꼭 실천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상이 안 좋거나 문제 병해충이 많을 때는 2번 정도 방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무슨 때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출산할 때입니다. 벼가 출수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각종 해충, 병균 이런 것이 이제 감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삭이 한두 개 막 나올 때 그때 1차 방제를 하는 거고요. 그 뒤에 한 열흘 정도 뒤에 2차 보완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2차 방제는 기상이 좋으면 굳이 이제 생략할 수 있는데요. 기상이나 병해충 발생이 크다면 2번 정도 방제를 한 것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간척지 같은 경우는 벼 알을 흡집하는 그 노린재들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척지 쪽은 2회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인데요. 물 관리와 도복은 상당히 연관성이 큽니다. 이양시에는 우리가 2, 3cm 정도 얕게 심어주시고 심기 좋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래지 7cm 정도 이양 후에는 관리를 해주시고, 그 활착이 din 분월기에까지는 2, 3cm 정도 이렇게 해서 분월을 좀 촉진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무효 분월기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할 것이 뭐냐면 중간 낙수가 되겠습니다. 이양하고서 30일에서 늦어도 40일 안쪽에서는 중간 낙수, 중간 물떼기 요거를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는데, 요때 논을 일주일 정도 말려주시는 겁니다. 요때 안 해주시면 뿌리가 깊이 배기지 못해가지고 비바람 불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반드시 중간 낙수를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 낙수를 하면서 여기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랑을 도구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인대 장비도 있습니다. 도랑을 가급적이면 내주셔야 땅이 잘 굳고 그 다음에 뿌리내림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인기에 접어서 들어서는 물 걸러대기를 하시는데 3일 정도는 물을 좀 관리를 해주시고 이틀 정도는 땅이 공기를 보게끔 해서 가스를 좀 빼내야 됩니다. 이것을 물 걸러대기라고 합니다. 수인기와 등숙기 때는 물 걸러대기를 좀 해서 뿌리 활력을 촉진시키고 유해가스를 빼내야 되겠습니다. 출수기, 이삭이 막 나오는 그 시기에는 보통 정도로 물을 대가지고 염심 비율을 높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낙수하는, 완전히 이제 물을 끊는 거죠. 완전 낙수는 언제 하느냐? 출수기로부터 한 35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물 걸러대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벼가 너무 일찍 물을 끊거나 또는 물을 계속 담아놓거나 하면 뿌리가 활력을 잃게 되고 심한 경우 먼저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좌측은 겉말랐어요. 이게 너무 이제 그 물을 상시 담수를 해놨던 거죠. 물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계속 담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요놈과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숙기에는 간단 간수를 물 걸러대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해 도복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이제 도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도복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마가 너무 길었어요. 56일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 낙수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발생이 안 좋았고 또 흐린 날이 많고 무절하다 보니까 벼가 대가 많이 빠져나오면서 비바람, 결국은 이제 태풍 등 비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제 도복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러한 경적적 방법을 잘 실천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그 관행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비량을 비료를 많이 주면 수량이 는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시비량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그 비료 사용이 또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을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는 규산을 논에 내주셔야 되는데 규산이 보통 이제 180g, 180kg 정도 담보당 넣게 되면 보시는 표와 같이 그 도복 지수가 빨간 그래프인데요. 경감하게 되고 쌀 수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간간의 그 길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복에도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복 경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복 경감제를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경종적 방법으로 도복을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도복 경감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중간 악수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또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너무 이제 그 벼가 너무 과본 못했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쓰셔야겠죠. 그런데 쓰실 때는 도복 경감제를 쓰실 때는 사용량과 사용 시기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쓰시게 되면 수량이 감소하고 어떤 경우는 이삭이 잎집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살포도 피하셔야 되고 잘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이 4,300헥타 정도 간척지가 있는데요. 간척지 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는 엽농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엽농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유기물을 투입을 해주시고 제염, 엽농도를 낮춰주는 것, 즉 물을 통해서 환수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벼에 있어서 이제 장애를 받는 엽농도 장애를 받는 경우는 보면 표와 같이 이항기와 활착기 이때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리고 엽농도가 1.5% 수준이 되면 일반 수량이 80% 일반 답에 비해서 80% 수준, 20%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엽농도를 0.1% 이하가 되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볏짚 시용을 넣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물을 가급적이면 이틀에 한 번, 6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갈아주시면 수량이 증수될 수 있다. 이것은 간척지에 맞는 품종을 이렇게 충남 기술원과 함께 실증했던 장면인데요. 청호벼, 청해집 및 새누리, 황금도들 등이 상광벼에 비해서 132에서 140%까지 이렇게 증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척지에 알맞는 청호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호벼는 중만 생종으로서 내염성이 있고 출수는 8월 14일경에 이렇게 출수가 됩니다. 밥맛도 좋은 품종이고요. 완전히도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지 이항 재배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육묘입니다. 건묘노를 튼튼하게 키워야 간척지에 적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충 피해를 상자 처리를 통해서 해충 피해를 사전에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간척지는 병해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본답 준비인데 이항 전에 담수 후 배수를 해서 엽농도를 낮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항 시기는 일반 답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이항을 해주셔가지고 날씨가 덥고 하다 보면 엽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 시기를 조금 더 땡겨서 일주일 정도 땡겨서 하시는 게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항 방법은 육답보다는 조금 더 심어주셔야 됩니다. 분월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새끼 치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당 본수도 좀 많이 5, 6개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비료 관계는 일반 육답보다는 1.5배 정도 이렇게 기준해서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나눠서 이렇게 분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항 후 물 관리인데 3 내지 5일 간격으로 물을 좀 이렇게 환수를 해주시고요. 중간 낙수인데요. 중간 낙수가 도복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물을 떼다 보면 엽농도가 쫙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엽농도 수준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엽농도가 낮은 때에는 중간 낙수를 일반 농구와 같이 좀 해주시고, 엽농도가 높을 때는 그렇다 해서 눈물을 그냥 고여 놓으면은 그 물이 쫄아요. 쫄아서 어떻게 되냐면 벼가 더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흘러대기라도 좀 해주셔야 된다. 그
그다음에 병해충 관계인데요. 간척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해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적게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노린재류가 출수기 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2회 정도의 방제를 좀 해주셔야 되고, 최근에는 대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미 대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먹노린재가 좀 퍼져나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노린재도 6월달부터 예찰을 잘해서 발생된 필지에서는 방제를 적응약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낙수는 최대한 늦게 이렇게 물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떼버리면 연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컴바인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이제 출수 후 40일, 길게는 50일까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물 관리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핵심 실천 사항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이너스 안전농법을 다 함께 실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종 시기를 늦추고 파종량을 줄여주시고, 밑거름을 거름 비료량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평당 주수를 적게 이렇게 줄여주시고, 모심을 또 줄여주시고, 물을 등습기 때 상시 담수하지 마시고 걸러대기로 이렇게 해주시고, 엽농도를 줄여주시는데 다 함께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영농을 실천해서 토복 걱정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은 식량이 하늘이다. 농업은 삶의 근원이므로 나라에서 우선 다스려야 한다.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감사합니다.